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느다란 검은 실 한 가닥이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그냥 불에 탄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일론 실 부스러기처럼 보입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실 한 가닥이 없으면 대한민국 최첨단 현무 미사일은 그저 날지 못하는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토록 환호했던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는 이륙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현찰을 수십조 원 싸들고 가도 이 검은 실만큼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이 기술을 철저하게 독점하고 틀어막고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100년이 지나도 너희 기술로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값에 사서 써라. 싫으면 말고.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일본 기업에게 들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디우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이 아닙니다. 강철보다 14배 강하지만 솜털처럼 가벼운 기적의 소재, 바로 초고강도 탄소섬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검은 실이 뭐길래 일본은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를 말려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국산화 성공담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뚫을 수 없었던 50년의 철옹성을 기어이 맨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간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전쟁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1년 일본의 토레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 탄소섬유 상업화에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소재 시장의 역사는 일본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도체의 인텔처럼 탄소섬유계의 제왕으로 군림했죠. 여러분, 탄소섬유라고 다 같은 탄소섬유가 아닙니다. 등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낚싯대, 골프채, 테니스 라켓 이런 데 들어가는 건 T300 등급입니다. 이건 중국도 만들고 누구나 다 만듭니다. 기술 장벽이 낮아요. 하지만 진짜 돈이 되고 진짜 국가의 힘이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T1000 등급.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스포츠용품이 아닙니다. 우주 발사체 연료 탱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체, 최신형 민항기의 날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되고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산업. 극한의 신뢰성이 필요한 이 시장을 일본 토레이가 50년 넘게 지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황제였습니다. 갑질의 끝판왕이었죠. 한국 기업 구매팀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저기, 우리 이번에 수소차 탱크 만들어야 하는데 고강도 섬유 좀 주십시오. 그럼 일본 담당자가 커피를 홀짝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한국 손님? 미안해서 어쩌나. 물량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달라고 줄을 섰는데 한국은 순번이 좀 뒤네? 1년 기다리세요. 아, 그리고 가격은 작년보다 10% 올랐습니다. 싫으면 마시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는데도 물건을 안 팝니다. 납기는 고무줄이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게 바로 독점의 무서움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소비자는 굴욕을 참으면서 지갑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이게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기억하시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입니다. 온 국민이 반도체 소재 3종 때문에 분노하고 불매운동을 할 때 대한민국 국방부와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됐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반도체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고성능 탄소섬유의 수출 통제였습니다. 이 T1000급 탄소섬유는 국제사회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만약 일본이 마음 먹고 야, 한국 쟤네 미사일 못 만들게 탄소섬유 끊어버려 라고 한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자주국 방식에는 멈추는 겁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 중단해야 합니다. 누리호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재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내 나라를 지킬 무기를 남의 나라 허락받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게 현실입니다. 그때 한국 정부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일본 눈치만 볼 것인가?
우리가 직접 만든다. 될 때까지 돈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모두가 말렸던 무모한 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심만 한다고 기술이 뚝딱 나옵니까? 일본이 바보라서 50년 동안 독점한 게 아니거든요. 이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탄소 섬유 공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왜 지옥의 난이도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섬유를 1000도가 넘는 가마에 굽는다고 했죠? 그냥 굽는 게 아닙니다. 실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면서 구워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수만 가닥을 동시에 굽는데 그 각각의 실에 걸리는 장력을 똑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뚝 끊어집니다. 너무 살살 당기면 흐물흐물해져서 강도가 안 나옵니다. 가마의 온도는 입구, 중간, 출구가 다 달라야 하고요. 이 수만 가지 변수 중에서 딱 하나, 온도가 1도만 틀려도, 속도가 0.1초만 달라도 그날 생산된 수톤의 섬유는 전량 폐기 처분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오차 허용 범위가 0.2%. 라면 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분자 단위를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 데이터를 50년 동안 쌓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습하니까 온도를 1도 높이자. 이런 노하우가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맨땅에 헤딩이었죠. 효성이 처음 도전을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초기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일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불이 나고 기계가 멈추고 초기 불량률이 30%였습니다. 10개 만들면 3개, 4개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돈이잖아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만하시죠. 일본이 50년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주주들은 아우성을 쳤고 경쟁사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100년이 지나도 안 돼. 포기해. 하지만 효성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도끼 아시죠? 그들은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효성은 14년 동안 수천 톤의 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일본에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반도체 강국의 DNA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반도체를 깎던 그 미세공정 제어 기술을 탄소섬유 가마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 그렇게 버틴 세월이 무려 14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효성 첨단 소재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탄성률 295기가파스칼, H3065,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독자 개발 성공. 단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 토레이의 최고급 제품과 동등한 성능, 철보다 14배 강한데 무게는 4분의 1, 손가락 굵기 실 한 가닥으로 1톤짜리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괴물. 일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딱 3번째로 대한민국이 이 신의 영역을 뚫어버린 겁니다. 14년 전 불량률 30%였던 그 공장에서 이제는 불량률 5% 미만의 완벽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걸린 일본의 기술을 14년 만에 압축해서 따라잡은 겁니다. 에이, 실험실에서만 성공한 거 아니야? 실제로 못 쓰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증명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요. 2023년 5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솟구쳐 올라쌌습니다. 그 누리호의 맨 꼭대기, 가장 중요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 거기에 바로 효성이 만든 이 국산 탄소섬유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만약 이 페어링을 예전처럼 알루미늄이나 일반 소재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섬유를 써서 무게를 1.5톤으로 줄였습니다. 절반을 덜어낸 겁니다. 우주산업에서 무게 1kg을 줄이는 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5톤을 줄였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위성을, 더 많은 연료를, 더 많은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일본산 소재가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땀 흘려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방패를 달고 말이죠. 이 장면 하나로
한국은 안 된다던 일본의 비웃음은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자, 이제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냉정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비즈니스 판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토레이였습니다. 그동안 물량 없다, 기다려라, 돈 더 내라 하면서 배짱 튕기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가격 좀 맞춰드릴 수 있는데. 납기요? 아유, 바로 보내드려야죠. 왜 그랬을까요? 착해져서요? 천만에요. 이제 한국 기업들 손에는 효성 견적서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토레이 아니면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레이 가격이 좀 비싸네요. 저희 그냥 효성 거 쓰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14년을 기다린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산 탄소섬유 수입 가격이 떨어지고 납기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 주권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사일이나 로켓에 쓰이지만 진짜 돈방석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플라잉카입니다. 2026년 이제 곧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된다고 하죠. 이 플라잉카의 핵심이 뭘까요? 배터리 효율을 위해 무조건 가벼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태워야 하니까 무조건 튼튼해야죠. 정답은 딱 하나, 탄소섬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하늘에 떠다닐 수만 대의 드론 택시, 그 몸통을 누가 만드느냐? 지금까지는 일본 토레이가 독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효성이 그 시장에 명함을 내민 겁니다. 우주산업보다 100배는 더 큰 수백조 원짜리 시장이 우리 눈앞에 열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입장권을 따낸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거인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아직도 일본 토레이가 50년 신뢰를 바탕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카르텔을 뚫으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을 증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등 뒤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섬뜩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해 전술로 탄소섬유 시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얻고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연간 생산량 15만 톤, 한국의 15배입니다. 물론 아직 기술력은 T300, T700 수준입니다. 낚싯대나 만들고 등산 스틱이나 만드는 수준이죠. 하지만 중국의 무서움은 속도입니다. 그 막대한 물량을 팔아서 번 돈으로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던 그 방식 그대로 중국이 지금 우리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T1000등급, 즉 하이엔드 기술을 꽉 쪄빚지 않으면 순식간에 중국산 저가 물량에 먹힐 수도 있다는 경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더 투자해서 생산량을 지금의 3배,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톱3 안에 들어가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일본이 40년 넘게 되풀이했던 이 저주 같은 말. 우리는 14년 만에 보란듯이 깨부수고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기술이 꽃을 피워서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우주선이, 그리고 우리 경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 검은 실 한 가닥에 담긴 무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